안녕하세요. 업 위드 ESP 새로운 보철 개념입니다. 킴스 업 테크닉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보철물의 삽입로, 인서션 패스가 평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철물을 시적하고 접착을 하는 과정입니다. 반드시 ESP를 이용해야 되는 과정이고요. 아마 이제 디지털 보철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테크닉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업 위드 ESP의 컨셉과 내용들을 한번 임상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상적인 방법에서 이렇게 뒤쪽 디지털 유니트가 좀 기울어져서 임플란트가 식립되는 경우가 많죠. 이제 입이 안 벌어지거나 또는 이제 사이너스의 월이 너무 낮아져서 뒤쪽 7번 쪽에 좀 기울어져 심는 경우들이 있는데, 보통 이렇게 심어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종래의 방법으로 픽스처 레벨에서 어버트먼트를 커스터마이즈해서 보철을 제작하게 되는데, 그 커스터마이즈의 주 목적은 인서션 패스, 그러니까 보철물이 들어가는 삽입로가 서로 평행하게 맞추기 위한 과정이죠. 그래서 6번은 축이 인접체와 같으니까 그대로 이제 티타늄 어버트먼트의 원통 부분이 살아있지만, 사실 디지털 유니트 기울어진 부분들에는 한쪽 측벽의 스크롤이 길게 나옵니다. 저게 20도 이상 기울어진 경우에는 접착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게 돼 있고요. 또 이제 기울어진 축을 세우다 보니까 하이트 역시 굉장히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그냥 세멘테이션 타입으로 패러럴드 패스로 제작을 했을 때에는 7번 쪽이 먼저 세멘 워시아웃이 돼서 바이오메케니컬 또는 바이올로지컬 컴플리케이션을 야기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죠. 이것이 이제 패러럴 패스를 갖는 보철물을 설계했을 때 가지고 있던 단점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도해로 보면 본 증례에서 우리가 커스터마이즈 7번 쪽을 해서 삽입로를 맞추고 제작을 하는 건 좋았는데, 스크롤이 이렇게 뚫리다 보니까 20도 이상 기울어진 스크롤 때문에 접착력도 많이 떨어지게 되고, 7번에 커스터마이즈한 그 하이트 자체도 그렇게 높지 않게 나옵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고 전환을 해서 그냥 커스터마이즈 하지 않고 기존의 실린더 형태를 그냥 쓴다라고 하면 측벽의 스크롤이 뚫리지 않겠죠. 그러면 접착 면적을 늘리고 접착 리테이션 폴스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커스터마이즈를 한 것보다 보철물이 있는 근원식으로 기울어져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어버트먼트에 보철물이 연결되는 그 포스트 부위는 고경이 더 높아집니다. 파란색보다 빨간색의 고경이 높죠. 이런 효과 때문에 리테이션 폴스를 굉장히 증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런 방법으로 보철을 제작하면 입안에 넣을 수도 없고 붙일 수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패러럴 패스를 보철물에 항상 적용을 해왔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컨벤셔널 캐스팅 프로세스에서 디지털로 바뀌게 됐죠.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패러럴 패스를 이용했던 이유는 왁스업 캐스팅이라는 제작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대주의 축이 서로 평행하지 않으면 언더컷이 있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죠. 왁스업도 해서 빼낼 수가 없고 캐스팅을 시작할 수도 없고, 즉 캐스팅 과정에서는 반드시 삽입로가 맞아져야 된다, 언더컷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죠. 물론 이제 트라이인을 입안에서 해볼 때도 마찬가지고 세미테이션 할 때도 이 축이 맞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패러럴 패스를 항상 이용을 해왔던 건데, 우리가 캐디캠을 하게 되면 사실은 왁스업을 한다거나 캐스팅을 한다는 과정을 거치지 않죠. 라이브러리를 갖고 그냥 질코니아를 깎는 거기 때문에 패스가 맞지 않아도 보철물을 디자인하고 제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큰 변화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삽입로를 맞춰야 했던 이유는 트라이인 세멘테이션이 삽입로가 맞지 않으면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ESP를 이용한 트라이인 세멘테이션입니다. 그죠? 물론 이것은 싱크 다운이 없는 플랫한 익스터널 헥스 조인트에서만 가능합니다. 즉 MUA를 이용하거나 헥스 플란트를 이용했을 때 가능한 것이지만, 우리가 ESP로 캐드캠을 하게 되면 왁스업, 캐스팅, 트라인, 세멘테이션 모두 인서션 패스가 평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언더컷이 있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세멘 면적이 넓어지고 안정적인 리테이션 패스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 굳이 패스를 맞추지 않고 언패러럴드 패스로 보철물을 제작해도 되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업 테크닉의 개념입니다. 이제 증례를 한번 보시게 되면 리퍼가 됐던 환자인데요. 그 5번 위치에 미지얼 쪽에 있는 유니트 보시면 임플란트가 버칼적으로 많이 기울어져 심어져 있어요. 이건 예전 보철물에서 쓰던 임플란트다. 치과에서 심었던 임플란트고, 디지털 유니트가 페일해서 제거하고 다시 이제 IT를 심었던 경우인데, 그쪽은 축이 좀 맞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 봤을 때 도저히 이제 샤프트를 꽂아 보면 도저히 저축으로서는 기존의 어버트먼트를 그냥 써서는, 그죠? TBS를 그냥 써서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삽입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봉을 이용해서 적어도 미지얼 유니트 4번 위치네요. 4번 위치 쪽은 커스터마이즈를 해서 축 삽입로 인서션 패스를 맞춘 다음에 그 위에 맞춰서 패스가 맞는 보철물을 제작을 하는 것이 종래의 개념이죠. 그러나 이제 이 경우 보면 SB 어버트먼트를 그냥 사용한 걸 보실 수가 있고 거기에 맞는 질코니아 브릿지가 출력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저거를 각각을 브릿지에 TBS를 꽂아 넣는 것은 가능하지만 입안에서 연결한 상태에서는 도저히 꽂아 넣을 수가 없죠. 저렇게 이제 커스터마이즈가 안 된 SB 어버트먼트가 있는 상태에서 보철물은 도저히 못 들어가죠. 그래서 패스를 맞춘다라고 하면 4번의 버칼 쪽을 깎는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긴 스크롤이 뚫리겠죠. 그러면 그만큼 리텐션 폴스는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렇게 넣을 수 있으면 시적하고 빼내고 세멘테이션을 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ESP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본중내에서 보시면 이렇게 출력돼서 만들어진 질코니아 브릿지에 SB 어버트먼트를 방향에 맞춰서 꽂아 넣죠. 저것은 이제 독립되게 구강 밖에서 꽂아 넣는 거기 때문에 패스가 안 맞아도 각각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4번 쪽에 꽂아 넣고 역시 6번 쪽에도 SB 어버트먼트를 꽂아 넣습니다. 이렇게 제작할 수 있었던 것은 디지털로 헤드캠으로 출력을 하기 때문에 보철물을 캐스팅 또는 왁스업 과정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위드 스크루 테크닉으로 ESP 핀을 꽂아서 홀더로 잡아주고요. 역시 6번 유니트에서도 ESP 핀으로 꽂아서 위드 스크루 테크닉으로 홀더로 잡아줍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보철물과 SB 어버트먼트 사이의 축은 많이 어긋나 있지만 각각의 픽스처는 46도 이상 어긋나 있지 않기 때문에 MU의 허용각 46도에 들어오면 저 상태로는 입안에 MUA 상에 시팅이 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그래서 저 상태로 트라인을 하게 되는 것이고 역시 그립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있어서 보철물하고 TBS가 분리될 위험 없이 입안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안에 적용하는 과정을 모델상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저렇게 해서 입안에 적용을 하면 스크루 인 포지션에서 스크루 아웃 포지션으로 밀려 올라오게 되고요. 그 상태에서 위에 샤프트를 돌려서 보철 스크루를 체결합니다. 이게 이제 손으로 돌렸을 때는 사실은 저희 작기 때문에 감이 힘들고 돌려넣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048 드라이버로 잡아서 돌리게 되면 굉장히 쉽게 스크루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ESP 샤프트로 스크루를 체결할 때에는 048 드라이버 짧은 것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편리하십니다. 그래서 ESP 컴플렉스를 제거를 하면 트라인을 할 수 있죠. 즉 패스업 인서션이 서로 달라도 기존의 TBS를 그냥 이용하면서 접착 면적을 늘리면서 트라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ESP가 있기 때문에 업 테크닉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이 이제 입안에서 세멘테이션 하는 과정을 보면 위드 스크루 테크닉으로 세멘테이션을 했었는데요. 보시면 ESP 핀을 꽂고 안에는 보철 스크루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SB 어버트먼트는 8mm 하이트가 되기 때문에 위드 스크루 테크닉을 써도 좀 안정적인 하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딩을 적용을 하고 이제 세멘을 믹스해서 보철물 내면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본증 내에서는 일단 프라이머를 메탈 쪽에 발랐었고요. 역시 질코니아 안쪽에는 MDP 프라이머가 포함된 프라이머를 발랐었고 AP 믹스해서 본딩을 티타늄 실린더 위에 바른 상태고요. 적용하는 세멘트는 파나비아를 적용을 했던 경우입니다. 믹스가 완료가 됐고 세멘트를 마진에서 2, 3mm까지 환형으로 적용을 합니다. 보철물의 삽입로가 아주 현격히 다르지만 이 보철물의 SB 어버트먼트를 각각 구강 밖에서 꽂아 넣기 때문에 삽입로가 다른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예, 그래서 세멘 적용과 접착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SB 어버트먼트니까 방향성을 맞춰야 됩니다. 맞춰서 보철물 안에 SB 어버트먼트를 넣어서 위치를 잡습니다. 만약에 이제 테이퍼드 TBS를 사용했다라고 하면 저 방향성 고민하지 않고 바로 꽂아 넣을 수 있으니까 좀 더 편리할 수 있죠. 역시 마진 투 코로날 익세스 플로우 디자인이 안 되어 있는 SB라서 마진 쪽으로 나온 세멘트가 많습니다. 이것은 꺼주로 닦아내고 이 경우에는 ESP 핀을 밖에서 분리하지 않고 구강 내로 바로 옮겨서 드라이버로 이제 나사를 조인 다음에 ESP 핀을 분리한 케이스입니다. 보시면 저 상태에서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ESP 샤프트를 돌려서 보철 스크루를 체결을 하고요. 역시 4번 유니트에서도 ESP 샤프트 위에 보철 스크루를 꽂아서 드라이버를 꽂아서 체결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샤프트를 제거하면 위에 스크롤에 있던 세멘트들을 한 번에 빠르고 완벽하게 제거를 할 수 있죠. 이렇게 이제 샤프트를 꽂아놓고 입안에 넣었을 때 드라이버를 사용하기 쉽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제 샤프트를 꼽고 입안에 바로 넣는 경우들은 아나토미컬 크라운이 아주 긴 경우에 적용을 많이 합니다. 즉 이제 오런4나 하이브리드 이런 거 할 때 많이 쓰고요. 보통 브릿지에서는 샤프트를 구강 밖에서 제거하고 입안에 옮겨서 보철 스크루를 돌리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보시면 이제 한순간에 깨끗하게 ESP 샤프트로 스크롤에 세멘트가 제거된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보철물이 이제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보시면 이 케이스에서는 접착 면적이 굉장히 늘어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접착 유지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위드 ESP를 쓰면서 이것의 장점이 뭔가를 이제 한번 검토를 해보면 보시면 환봉으로 커스터마이저 어버트먼트 제작을 안 했죠. 그냥 기성의 TBS를 이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일단 비용 면에서 비용을 많이 줄이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고 뭔가 커스터마이즈 어버트먼트를 만드는 과정이 생략되는 것이죠. 그만큼 워킹타임, 제작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피스로 모든 보철물 과정들을 하시는 치과라고 하면 이렇게 업 테크닉을 사용하게 되면 바로 스캔을 해서 질코니아 브릿지 출력을 하면 바로 이제 세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커스터마이즈 어버트먼트를 한 번 더 제작해야 되는 과정이 없어지기 때문에 비용이나 시간 면에서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언패럴드 패스를 쓰기 때문에 리텐션 펄스가 이제 증가돼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접착 면적이 넓다라는 것이죠. 스크롤이 뚫려져 있지 않고 기존의 TBS 벽을 모두 접착면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언더컷이 있는 디자인에 접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더컷이 있는데 접착된 보철물들은 웬간해서 보철물 접착이 떨어지지 않는 것들을 많이 보죠. 그러니까 이제 특별한 리텐션 엘리멘트가 없더라도 언더컷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리텐션 포스는 굉장히 증가하는 경향을 갖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굉장히 강고한 레진 시멘트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역시 또 업테크닉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소한 개념이긴 하지만 아주 이렇게 축이 많이 기울어진 경우 말고 일상적인 브릿지에서도 뭐 20도, 15도 기울어진 경우들 많이 있죠. 그것도 이제 패스 맞추려면 밀링이나 커스터마이즈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바로 테이퍼드 TBS를 이용한다라고 하면 비용도 줄이고 시간도 줄이면서 리텐션 포스는 아주 증가시키는 새로운 개념의 보철에 접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좀 낯설어도 해보시면 아주 좋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